지금 중고차 매장 한쪽 구석에는 이상할 만큼 오래 서 있는 SUV들이 있습니다. 판매 직원들은 이 차들을 팔기 위해 애를 쓰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업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갑니다. 제가 아는 많은 정비사들은 조용히 그 차들을 찾아서 자기 가족용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래 버티는 차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들은 손이 많이 가는 프로젝트 차량도 아니고 가격이 싸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타협용 모델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튼튼한 SUV들입니다.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패드 같은 기본 소모품만 제때 교체해주면 30만 마일, 그러니까 약 48만 킬로미터 가까이 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차들이죠.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치보다 수백만 원은 더 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유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델들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패너를 잡고 자동차를 만져온 시간이 벌써 2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차를 리프트 위에 올려보면서 한 가지 장면을 계속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성으로 유명한 토요타 RAV4나 혼다 CR-V를 사기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물론 좋은 차들이죠. 하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의 내구성을 가진 SUV들이 바로 옆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SUV는 제 개인적인 비밀 추천 차량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약 5년 동안 저는 고객들에게 이 모델을 꽤 많이 추천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면 2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이 차를 구매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큰 고장 때문에 다시 찾아온 고객이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요. 정비사 입장에서 이 정도 결과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시장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SUV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모델들입니다. 내구성은 토요타 수준인데 가격은 기아 SUV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차량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을 알게 되면 SUV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 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세 번째 자리는 바로 기아 소렌토입니다. 정비사들이 이 SUV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주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정비가 필요할 때 구조가 단순하고 수리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고시장에서는 약 1,500만 원 수준 이하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용 SUV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 차는 정말 눈여겨볼 만한 모델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셋 있는 가장이었는데 곧 구매하려는 중고 SUV가 있어서 제가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차량은 2017년식 포드 익스플로러였고 주행거리는 약 14만 8천 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딜러가 제시한 가격은 약 2,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비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고 앞으로 필요한 유지 비용을 계산해 본 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차를 사면 앞으로 약 1년 반 안에 400만 원이 넘는 정비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특히 그 터보 에코부스트 엔진은 냉각계통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산다면 어떤 SUV를 고르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 중고차 매물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2018년식 기아 소렌토 SX 모델이 있었습니다. 6기통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었고 주행거리는 약 93,000km 정도였습니다. 가격은 약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출력은 더 좋고 내구성 평판도 훨씬 안정적이면서 가격은 수백만 원 더 저렴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소렌토를 구매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지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 차에 들어간 수리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엔진오일 교환과 실내 공기 필터 교체가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유지 비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판매된 3세대 소렌토는 기아가 완전히 방향을 잡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 모델에 들어간 3.3리터 람다 EV6 엔진은 내구성 면에서 상당히 신뢰받는 구조입니다. 자연흡기 방식이라 터보가 없고 고장이 날 수 있는 복잡한 부품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타이밍 벨트가 아니라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 수명 동안 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속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차량에는 기아와 현대가 함께 개발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여러 해 동안 개선을 거치며 완성도를 높인 변속기입니다. 일부 브랜드가 선택했던 듀얼 클러치 방식과 달리 전통적인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변속이 부드럽고 장기 내구성도 좋은 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의 파워트레인 보증입니다. 차량이 최초 판매된 시점 기준으로 10년 또는 약 16만 킬로미터 이내라면 중고차라도 여전히 보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증 정책은 많은 제조사들이 쉽게 제공하지 않는 수준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고시장에서 2018년식 소렌토 V6 모델 중 주행거리 약 13만 킬로미터 이하 차량의 평균 가격은 대략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입니다. 같은 연식의 토요타 하이랜더를 보면 보통 3천만 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약 1,000만 원 가까운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비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내구성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만약 소렌토에서 타이밍 체인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비용은 약 12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 익스플로러의 3.5리터 에코부스트 엔진은 관련 작업 비용이 최소 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터보실 문제까지 겹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소렌토의 V6 엔진 구조는 정비 접근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을 엔진을 들어 올리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일 브랜드 SUV 몇몇 모델과 비교해보면 정비 난이도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차를 실제로 보러 간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엔진 오일 상태와 오일 레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일부 4기통 모델에서는 엔진 문제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V6 모델과 최근 세대의 터보 엔진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검증된 내구성을 원한다면 V6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사륜 구동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주차장에서 핸들을 끝까지 돌린 상태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주행해 보십시오. 만약 바퀴가 걸리는 느낌이나 충격음이 느껴진다면 그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부드럽다면 시스템 상태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기아의 사륜 구동 구조는 복잡하지 않고 내구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일부 모델에서는 터치스크린 표면이 들뜨는 현상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사용 중에는 꽤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교체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3열 좌석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소렌토는 전형적인 가족용 SUV입니다. 만약 3열이 심하게 닳아 있거나 내부가 지나치게 험하게 사용된 흔적이 보인다면 그 차량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렌토는 6기통 엔진을 장착한 3열 패밀리 SUV이면서도 가격은 경쟁 모델보다 훨씬 합리적인 편입니다. 보증 조건도 상당히 강력하고 유지 비용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낮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닛 위에 붙어있는 브랜드 이름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를 과거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렌토가 충분히 저평가된 SUV라고 생각했다면 다음에 소개할 모델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시장에서 무시되고 있는 크로스오버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성능과 내구성을 생각하면 현재 중고 가격은 솔직히 조금 이상할 정도로 낮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SUV는 마쓰다 CX-5입니다. 이 차는 도로 위에 있는 소형 SUV들 가운데에서도 정비 비용이 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토요타 RAV4보다도 낮고 혼다 CR-V보다도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고시장에서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 차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현상을 여러 해 동안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정비소에 CX-5가 들어올 때마다 솔직히 말해 조금 허탈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 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교체. 그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2017년식 CX-5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25만 4천 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차주는 신차로 구매해 약 8년 동안 꾸준히 운행한 뒤 큰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고 서스펜션, 브레이크, 하부 상태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진단 장비로 오류 코드도 확인하고 변속기 오일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손봐야 할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착되어 있던 점화 플러그도 아직 수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약 5만 킬로미터 정도 더 운행한 뒤 다시 점검하러 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주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CX-5를 점검할 때 이런 반응을 보는 일은 사실 꽤 흔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마쓰다가 2017년에 등장한 두 번째 세대 CX-5를 설계하면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기술을 복잡하게 만들던 시기에 마쓰다는 오히려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차량에 들어간 스카이액티브 G 2.5리터 4기통 엔진은 터보차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터보 관련 고장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많은 브랜드가 사용하기 시작한 무단 변속기 대신 검증된 자동 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엔진은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며 엔진 수명 동안 교체가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년 동안 검증된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됩니다. 이 변속기는 전통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며 안정성이 입증된 구조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도 하나 있습니다. 마쓰다는 이 엔진의 압축비를 약 13대 1 수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수치는 많은 스포츠카 엔진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덕분에 연료 효율을 높이면서도 내구성을 희생하지 않는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엔진은 더 깨끗하게 연소되고 효율도 경쟁 모델보다 좋은 편입니다. 자동차 신뢰도 평가 기관에서도 CX-5의 내구성은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뢰도 평점은 5점 만점 기준 약 4.5 수준으로 동급 SUV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연간 평균 유지 비용은 약 6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형 SUV 평균 유지 비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전체 차량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경제적인 편입니다. 매년 꾸준히 절약되는 유지 비용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큰 고장이 발생할 확률도 약 8% 정도로 동급 SUV 평균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중고시장 가격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2018년식 마쓰다 CX-5 투어링 모델에 약 11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면 대략 2천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연식의 토요타 RAV4 XLE 모델은 보통 2,700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비 경험으로 보면 CX-5는 유지비가 더 낮은 경우도 많고 운전 재미 역시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스카이액티브 CX-5에서 진행했던 가장 큰 정비는 약 23만 8천 킬로미터에서 교체한 워터펌프였습니다. 부품과 공임을 모두 포함해 약 80만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같은 연식의 CRV에서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은 보통 1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CX-5를 시승할 때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인포테인먼트 조작 다이얼의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움직임이 느슨하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이전 차주가 다소 거칠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차량 관리 상태를 짐작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에서 약 70km 정도 속도로 주행하다가 110km 정도까지 가속해 보십시오. 만약 가속 과정에서 떨림이나 순간적인 지연이 느껴진다면 엔진 마운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일부 모델에서 보고된 문제로 수리 비용은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협상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전혀 조정 의사가 없다면 다른 차량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륜 휠라치, 주변과 보닛, 가장자리의 도장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차량에서는 특정 기후 환경에서 도장 밀착 문제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표면에 기포가 생기거나 벗겨지는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SUV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맞을까요? 운전의 재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CX-5는 동급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 차는 SUV라기보다 세단에 가까운 코너링 감각을 보여줍니다. 마쓰다 엔지니어들은 운전 감각에 상당히 집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 철학이 차량 전체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 32만 킬로미터 이상 장기간 운행하면서도 유지비를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순히 브랜드 이름 때문에 토요타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CX-5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차량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 적재 공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CX-5의 실내 공간은 RAV4보다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뛰어난 핸들링을 얻는 대신 내부 공간이 약간 줄어든 것이죠. 또 험한 오프로드 주행을 자주 해야 한다면 다른 차량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CX-5의 사륜 구동 시스템은 눈길이나 가벼운 비포장 도로에는 충분하지만 바위 지형을 넘는 본격적인 오프로드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3년 안에 되팔 계획이라면 토요타가 여전히 더 유리합니다. 시장이 아직 마쓰다의 실제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의 관점에서 계산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약 2천만 원에 CX-5를 구입해 약 24만 킬로미터 정도 운행하면서 총 유지비가 약 35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비용 대비 주행 효율을 보여주는 소형 SUV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첫 번째 SUV가 남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SUV를 사야 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자주 추천하는 모델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 말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운전해본 뒤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자동차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판매점이 밀어붙이는 차량과 실제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SUV의 차이를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SUV는 바로 토요타 하이랜더입니다. 이 차량은 3열 좌석을 갖춘 패밀리 SUV로 렉서스 RX와 동일한 엔진 계열을 사용하며 내구성은 토요타 포러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두 모델보다 실내 공간이 넉넉하면서 중고시장에서는 수백만 원 이상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차를 미니밴에 가까운 이미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에 대해 거의 논쟁을 벌일 뻔했던 한 고객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 2해 전 40 중반 정도의 한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직업이 안정적인 전문직이었고 매일 긴 출퇴근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주말에는 가족과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믿을 만한 SUV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렉서스 RX 모델들을 알아보고 있었고 예산은 약 3,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하이랜더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축구장 데려다주는 엄마들이 타는 차 아닌가요? 저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해요. 저는 그녀를 매장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2016년식 하이랜더 리미티드 모델이었습니다. 그 차는 이미 약 30만 킬로미터가 넘게 달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차량을 약 13만 7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상태에서 2,600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정비 비용은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브레이크 전체 교환, 새 타이어 세트, 그리고 약 28만 킬로미터 시점에서 교체한 워터펌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음 주에 2017년식 하이랜더 XLE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약 2,900만 원이었고 주행거리는 약 11만 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22만 킬로미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생한 기계적인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왜 아무도 이 SUV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나온 3세대 하이랜더를 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들어간 3.5리터 V6 엔진은 토요타의 EGR 엔진 계열로 렉서스 RX 350에도 사용된 바로 그 엔진입니다. 구조적으로 동일한 블록과 실린더 헤드를 사용합니다. 즉, 렉서스에서 검증된 설계와 같은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EGR 엔진 계열은 토요타가 만든 6기통 엔진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설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일부 최신 엔진에서 나타나는 직분사 관련 문제도 거의 없고 타이밍 벨트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대신 내구성이 높은 타이밍 체인을 사용합니다. 또한 터보차저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터보 관련 고장 가능성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오래가는 구조입니다. 이 엔진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궁금하다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6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한 차량도 직접 정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리프트 위에서 작업했던 차량들입니다. 심지어 원래 장착된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엔진과 함께 장착되는 변속기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2017년 이후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변속이 부드럽고 오랜 기간 검증된 구조입니다. 그 이전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는데 역시 신뢰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연료 효율은 8단 모델이 약간 더 좋은 편입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2017년식 하이랜더 XLE 모델에 약 13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차량은 대략 2,700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연식의 렉서스 RX 350을 보면 보통 3,600만원에서 4,300만원 수준입니다. 약 1,000만원 가까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구조를 보면 두 차량은 매우 가까운 설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쪽이 인테리어 소재와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더 고급스러울 뿐입니다. 이번에는 포러너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식 포러너 리미티드 모델의 비슷한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은 보통 4,30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하이랜더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공간은 더 작고 연비도 떨어집니다. 물론 포러너는 험한 오프로드 주행에는 매우 뛰어난 차량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가족용 SUV로 사용한다면 하이랜더가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 비용도 살펴보겠습니다. 4바퀴 브레이크 패드 교환 비용은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변속기 오일 교환은 약 25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약 워터펌프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비용은 약 80만 원 정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치는 동급 SUV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비용들은 딜러가 제시하는 예상 금액이 아닙니다. 모두 제가 실제 정비소에서 직접 확인한 현실적인 유지 비용입니다. 수년 동안 이런 차량들을 정비해온 경험에서 나온 숫자들이죠. 광고나 홍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쌓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랜더를 구매하려고 할 때 제가 항상 확인하라고 말하는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식별 번호를 통해 리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일부 모델에서는 더운 지역에서 대시보드가 갈라지는 문제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토요타는 이 문제에 대해 보증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어 마모 상태입니다. 앞바퀴 타이어가 고르지 않게 달아 있다면 휠 얼라인먼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차량 가격 협상에서 약 20만 원 정도를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직후 바로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작동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모델에 들어간 인튠 시스템은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 터치 반응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반응이 정상인지, 모든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반응이 불안정하다면 헤드 유닛 교체 비용으로 약 50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경험에서 나온 작은 팁입니다. 가능하다면 자녀가 이미 성장한 가족이 소유했던 차량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차주들은 대부분 차량을 차고에 보관하고 정기적인 정비를 빠짐없이 진행하며 운전 스타일도 비교적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하이랜더라도 이런 환경에서 사용된 차량이라면 사실상 거의 새 차에 가까운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SUV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맞을까요? 먼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운전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하이랜더는 고속도로에서 오랜 시간 주행하도록 설계된 차량입니다. 정숙성이 뛰어나고 승차감도 편안합니다. 6기통 엔진을 장착한 3열 SUV임에도 연료 효율도 꽤 안정적인 편입니다. 또 하나는 렉서스 수준의 내구성을 원하지만
가격은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이랜더는 렉서스 경험의 대부분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렉서스의 경험 중 대부분을 얻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 차량의 두 번째 열 좌석은 상당히 넓고 세 번째 열도 짧은 이동이라면 성인이 앉기에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용 SUV라는 이미지를 신경 쓰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인 구조를 가진 차량입니다. 물론 이 차량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원한다면 하이랜더는 그 방향의 차량은 아닙니다. 승차감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용 SUV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험한 오프로드 주행이 목적이라면 포러너 같은 모델이 더 적합합니다. 하이랜더는 도로 주행과 가벼운 비포장 도로에 맞춰 설계된 차량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크기입니다. 이 SUV의 길이는 약 490cm 정도입니다. 운전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소형 SUV처럼 작은 차는 아닙니다. 매우 좁은 도심 주차 환경에서는 조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이랜더에 대해 내린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약 3,400만 원 이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SUV 가운데 가장 균형 잡힌 선택 중 하나입니다. 3열 좌석, 6기통 엔진, 그리고 토요타 특유의 내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한 대의 SUV를 구입해 앞으로 약 10년 동안 운행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하이랜더를 선택할 것입니다. 유지 비용과 내구성, 실용성까지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지만 정비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SUV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6기통 엔진과 긴 보증으로 유명한 기아 소렌토,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된 마쓰다 CX-5, 그리고 중고 SUV 시장에서 가장 숨겨진 보석 중 하나인 토요타 하이랜더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 3,400만 원 이하에서도 훨씬 비싼 차량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SUV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고차 매장에서 판매 직원이 값비싼 유럽 SUV를 추천하더라도 여러분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비사들이 실제로 인정하는 내구성 높은 SUV들이 궁금하다면 그 주제로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정비 현장에서 확인한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자동차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자동차 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정보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차량을 잘 관리하십시오. 자동차를 잘 돌보면 자동차도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